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메리츠화재 펫보험이 출시 1주년을 맞이해서 그 통계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문케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기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료 쇼핑, 이로 인한 이제 환자들의 부작용, 불편함들,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건보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되게 늘어서 실손보험의 손해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재테크 관련 기사로는 매경과 미래에셋대우가 재테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투자 전망,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거 좋다 이 얘기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펫보험 페퍼민트였죠. 메리츠화재에서 출시했던 거. 저도 이 당시 제가 실제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렇게 전단지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제가 영업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단지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한 19,000마리의 강아지가 가입을 했는데 1등이 멀티즈였고요. 반려묘는 올해 4월부터 출시했는데 코리안 쇼테어가 가장 많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청구 건수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장염이 1위였고요. 반려묘는 그 반려묘도 장염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유로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물질 섭취로 인한 제거 수술이었고 반려묘는 장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입자 연령, 그렇죠. 보험 계약자 연령을 보면은 20대에서 40대 사이가 반려견은 80%, 반려견은 92% 차지할 정도로 그 젊은 층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일반 인보험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통계자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문케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가 건보가 이제 혜택이 확대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기사에서도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어떤 암 환자가 MRI를 받기 위해서 2달이나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지금 기본 뭐 1시간은 대기해야 된다. 상급병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건보 혜택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한테는 좋은 혜택이죠. 하지만 이런 이제 그 혜택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검사를 받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다 보니까 적극적이다 보니까 환자 수가 늘어나고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결국 부작용들이 발생을 한다. 부작용이 현장에서도 발생을 하고 건보 재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초음파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2017년 35만 건에서 276만 건으로 8월까지만 짓게 됐는데 그리고 그 금액으로 보면은요, 진료비로 보면은 233억 원에서 2,300억, 10배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MRI 같은 경우도 지금 2배가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뭐 일단 대학병원에 쏠림 현상들도 막 발생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또 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제때 검사를 못 받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더욱이 사실 이게 확대가 되면 당연히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했고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건보 재정이 확대가 되면 비급여는 줄어서 실손의료보험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 정부에서 6.15% 감소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손해율이 121.2에서 129.1%로 뛰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100원을 받았는데 129원을 지급한 거니까 완전히 마이너스고요. 이 손해액이 상반기 5조 1200원에 200억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봤더니 이런 거죠. 그 초음파가 건강보험 혜택이 커지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럼 이 환자들한테 되레 이런 것도 받아보다라고 하고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비급여 비뇨기 있게 초음파를 추가하고 또 이게 혜택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초음파나 MRI 혜택들이요. 또 이게 또
급여가 되면 또 다른 또 뭐 비급여 항목들 끼워 놔서 당연히 환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환자 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병원 영업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표준화 실손이나 표준화 실손 이전이나 다 9% 정도 오를 것이라고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이게 사실 뭐 아시다시피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수가 없고 정부 당국과 이제 어느 정도 그 저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건보 재정 문제들도 얘기를 뭐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넘어가고요. 음. 자, 매경과 미래에셋 재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결국은 이 저성장이라는 것이 그 이 가장 기반이 돼 있다 보니까 어차피 투자 수익도 결국 저수익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대한민국 시장을 투자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나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 시선을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3%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에도 이제 못 미치다 보니까 시장을 좀 벗어나라 하면서 뭐 1990년도 3월에 미국 S&P 500에 투자한 것과 코스피에 투자했다라면 지금 13배 정도 그 투자 수익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가 13배 차이 났으면 종목은 뭐 수백 배 차이 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이 그럼 좋으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중산층 확대에 대한 그 어떤 소비 형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클라우드 산업에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아이폰이 애플 그 어떤 이 제품이죠. 이게 아니라 애플 TV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은 것들이라든가 디즈니 플러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변화된다. 그래서 중산층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꼽은 기업이 그 그 중국의 프리미엄 백주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이 백주가 이제 술을 증류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맥주가 아니라 이제 백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위 기업인 구이저우 마오타이라는 기업이 있나 봐요. 이 기업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관시랑 그다음에 그 체면을 중시하는 거를 굉장히 그 잘 담아내서 뭐 이 선물이요. 이 술이 뭐 진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사를 좀 보면은 뭐 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 술의 가격이 얼마로 올라도 기꺼이 구매할 정도로 그 어떤 브랜딩 이미지를 굉장히 확고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거로 되게 유명한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이 보험시장의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이 시장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으로 조금 더 접근해 보면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한 투자가 좋다. 뭐 당연히 수수료 적고 그다음에 리스크도 좀 충분히 그 어떻게 보면 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ETF 상품을 권유를 하고 있고 ETF 중에서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뭐 리츠라든가 아니면 인컴 이러한 ET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올 10월 기준 그 글로벌 X 슈퍼 디비던트 US ETF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2.6, 배당 수익률이 7.6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치 ETF 같은 경우는 뱅가드 리얼 S데이트 ETF를 얘기를 하는데 수익률이 무려 24.8%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 ETF에서는 뭐 미국이나 중국 클라우드 관련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어떤 호라이즌 같은 경우는 42.9%까지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 투자보다는 이런 산업군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어제보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